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지혜의 마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쪽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돈이 나가지 않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 보니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젊었을 적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분명히 존재하는 5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한 번이라도 자랑하게 되면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랑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걸 자랑을 안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경하고 좋은 인연이 되어 인생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 역시 자랑을 많이 했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좋은 인연도 많이 놓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좋으시겠네요 하고 축하해주지만 그게 반복되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자랑만 한다. 나랑 만나면 늘 잘난 척이야. 이런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저도 30대 때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혈기도 왕성하고 뭔가 잘 되면 어깨도 으쓱해지고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했거든요. 사업이 조금 잘 되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술자리를 만들고는 요즘 일이 너무 잘 돼서 말이야 하면서 으쓱대며 떠들었습니다. 새 차를 사면 일부러 동네를 돌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새 옷을 사면 교회에 일찍 가서 사람들 눈에 띄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주변 사람들도 기뻐해 줄 거라고, 내 성공을 함께 축하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할까? 왜 모임에 나를 안 부르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절친이었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면 매번 자랑만 해대서 부담스럽다. 맨날 잘 나가는 이야기만 하니까 듣기가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의로 베풀면서 했던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좋은 일을 자랑할 때마다 듣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꼈던 거입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45살 때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정말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건강검진에서 완전 만점이었다. 의사가 이 나이에 이런 몸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형님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어느 날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건강한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걸 자꾸 말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픈 형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랑이라는 게 결국 자기만족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기만족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기쁜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까 마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를 만나면 뭔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60대에 들어서서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80세가 되어서 돌이켜보니 정말 소중한 인연들은 모두 제가 겸손했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을 때 만난 분들이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돈 자랑을 했다가 친구를 잃었던 이야기, 건강 자랑을 했다가 가족에게 상처를 줬던 이야기, 자식 자랑을 했다가 다른 부모들과 멀어졌던 이야기, 젊은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다가 사람들이 지루해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것만큼 인간관계를 망가뜨린 것도 없습니다.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온갖 요구와 부탁들이 끝없이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쯤이었는데 그때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몇 달 만에 제법 괜찮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도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요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얼마를 벌었고 다음 달엔 더 클 것 같다고 떠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엔 축하해주고 부러워해주더라고요. 그런 반응이 좋아서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가까운 사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명이 빌려가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입니다. 처음엔 급한 일에 쓰겠다고 곧 갚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번다는 걸 아니까 미안해하는 기색도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문제없지 않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일 친했던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 아이 학원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일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꽤 큰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을 때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깟 돈 떼먹을까 봐 보채냐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그 이후로 그 친구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였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돈 조금 벌었다고 친구도 눈에 뵈지 않는 모양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 자랑을 하는 순간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친구가 아니라 은행처럼 보기 시작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형제들 모임에서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제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님 용돈도 누가 더 많이 드리느냐로 경쟁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빌려줬는데 그 이후 동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 모임에 나와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항상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이 그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도리어 저에게 원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왜 그때 빌려줬느냐고. 차라리 거절했으면 이런 빈털터리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깟 돈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형제간에도 돈 문제가 얽히니 체면도 없나 봅니다. 40대 중반쯤에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부자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평생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덕분에 굶지는 않고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들 그분께 조언을 구하러 가고 그분도 묵묵히 도움을 주시곤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시면서도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사실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돈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얼마만큼 오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물의 근원이 말라버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도움을 주더라도 조건 없이 조용히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누군가 제 형편을 물어보면 그냥 밥은 굶지 않을 만큼은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되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진정한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일도 없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동네 이웃이 찾아와서 조용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평소에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조용히 도와주는 걸 봤다며 이번엔 자기가 도와줄 차례라고 하시는 거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내가 가진 걸 자랑할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살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SNS에 비싼 물건을 사거나 좋은 곳에 가면 자주 올리십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식당, 해외여행.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진짜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80세가 되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평생 저와 함께 해준 사람들은 모두 제가 돈 자랑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정말 요물인 것 같습니다. 자랑하면 사라지고 숨기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입니다. 진짜 친구들, 가족과의 화목, 마음의 평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좋은 일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랑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를요. 대부분의 경우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겁니다. 두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이것만큼 교만을 부르고 결국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평생 아프지 않았다는 자랑,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자랑은 정말 위험합니다. 건강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인데 그걸 자랑하다 보면 결국 큰 코 다치게 되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건강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40대까지는 정말 아픈 곳 하나 없이 살았거든요.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고 몸이 항상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약이라고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과 있을 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나는 아픈 게 뭔지 모르겠다.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경솔하고 철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을 하다니요. 그때는 그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튼튼하다고 남들보다 체력이 좋다고 우쭐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경솔하고 건방진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45세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는데 제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 나이에 이런 수치는 정말 드물다고 20대 못지않은 건강 상태라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검진 결과 자랑을 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이런 몸은 처음 본다고 했다면서 떠들어댔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부서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선배가 계셨습니다. 매일 약을 드시고 식사도 조심하시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도 저는 계속 건강 자랑을 했습니다. 그 선배 앞에서도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족 모임 때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깜짝 놀란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건강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자랑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불량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기 싫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험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스트레스성 장염까지 겹쳐 있더라고요. 의사가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병원 갈 일이 없다고 자랑하던 제가 응급실에 실려온 거지 않습니까? 더 부끄러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을 하면서 상처받았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한동안 아픈 사실 숨기고 다녔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에도 다른 핑계를 대고 약을 먹을 때도 몰래 탕비실에 가서 먹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자랑하고 아플 때는 남몰래 숨어서 약을 먹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건강 자랑이라는 게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함정이라는 것을요? 더 큰 깨달음은 그 다음에 얻었습니다. 아프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입니다. 제가 건강 자랑을 할 때 상처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시더라고요. 특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던 그 선배가 병원 정보도 알려주시고 좋은 의사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지 않냐고.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상처를 줬을 텐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도 절대 건강 자랑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제 건강 상태를 물어보면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고, 큰 탈 없이 살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주변에 아픈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필요하면 병원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병원에 가서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젊은 분들이 운동 자랑, 다이어트 성공 자랑을 하는 걸 봅니다. 물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건강이라는 게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면 할수록 더 빨리 잃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80세가 되어서 돌이켜보니 건강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감사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누구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아픈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자랑할 때 사라지고 나눌 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절대 자랑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나는 누구를 안다. 나는 어떤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는 시의 자랑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권력자나 유명인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가벼워 보이게 만듭니다. 진짜 힘이 되어주는 건 이름값 높은 인맥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진심을 나누는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인맥 자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40대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는 제법 알려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 큰 회사 임원, 유명한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한두 번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으면 저는 그분들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어제 누구 시의원과 식사했다. 오늘은 어떤 회사 사장과 골프를 쳤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맥이 넓다고 부러워해 주더라고요. 그런 반응이 좋아서 점점 과장이 심해졌습니다.
한 번 만난 사람도 마치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얘기하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제가 또 인맥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럼 그 사람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는 명함만 주고받은 사이였거든요. 결국 핑계를 대면서 피했는데 그 이후로 그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이 사람이 허풍을 치고 있구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인맥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정작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이름값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평소에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동네 이웃들이 진짜 도움을 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자랑하던 인맥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명함을 주고받고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진짜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아저씨,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 아이들 학교에서 만난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인 도움은 못 줘도 마음으로라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인맥이라는 건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관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자랑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진심을 나누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한 번은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제가 또 인맥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제가 자랑한 그 사람과 정말 친한 사이였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모임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인맥 자랑을 하는 대신에 진짜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명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마음이 잘 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의 관계는 정말 오래가고 든든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할머니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물어드리면서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그 할머니께서 정말 인생의 지혜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조언을 해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큰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분과의 관계가 어떤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0대가 되어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젊었을 때 자랑하던 그 인맥들은 대부분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알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진심으로 사귄 평범한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SNS에서 유명한 사람과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하는 순간 그 관계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인맥이라는 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상대방의 지위나 명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품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권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80세가 되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모두 평범하지만 진심 어린 분들입니다. 이름값이나 지위는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인맥이라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명함이 몇 장이나 되는지, 유명한 사람을 몇 명이나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맥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다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진짜 좋은 관계는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5가지 금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돈 자랑, 건강 자랑, 자식 성공 자랑, 젊은 시절 무용담, 그리고 인맥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큰 진리로 모아집니다. 돈은 침묵으로 지켜야 하고, 건강은 겸손으로 지켜야 하며, 자식의 성공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무용담은 교훈으로 나누어야 하고, 인맥은 이름이 아니라 인품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히 살 때 비로소 진짜 친구를 얻고 돈독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